가정화에서 네, 오늘은 제가 순한 조금 더, 기질, 그리고 네, 평범한, 무던한 기질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사이에 질문을 받은 게 있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우리가 지금 같이 이야기한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우리 아이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인가요? 느린 기질의 아이일까요? 어떨 때는 잘 모르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의 기질을 이야기할 때는 까다로워요, 느려요, 순해요, 그냥 뭐 무던하게 평범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의 어떤 자극에 따라서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행동의 특성을 가지고 유형을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행동의 특성을 가지고 나누는 유형이 요 기질로 보면 9가지의 어떤 특성의 분류에서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우리 아이가 느린 기질 아이인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인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하시려면 아니면 의외로 순한 기질의 아이였을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순하고 평범한 기질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그 9가지의 그 분류 특성 그걸 쭉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9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활동성이에요. 활동성. 실제 아이가 어떤 상황에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 수준은 어떤지,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가 활동이 굉장히 높으냐, 아니면 활동 자체가 이렇게 천천히 하고 있느냐. 네. 이런 거는 무언가 새로운 걸 탐색할 때에도 많은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활동성이고요. 두 번째는 규칙성을 보고 우리 아이를 생각합니다. 규칙성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것을 우리의 규칙성이라고 하냐면 잠자는 거, 식사하는 거, 배변하는 거 이런 걸 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생물학적 리듬이라고 하거든요. 이 생물학적 리듬이 아이가 어떠하냐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예민한지 느린지 까다로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면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다? 규칙성. 그래서 이런 기질과 관련된 것들을 체크리스트 할 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9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디에 점수가 높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의 기질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초기 반응. 자, 초기 반응이라는 건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아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또는 우리 아이가 그 상황에서 좀 회피하는 편이냐라는 걸 가지고도 기질을 확인한다. 자,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적응성이라고 해요.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얼마만큼 빠르게, 천천히 적응하느냐. 그리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 어때요? 훨씬 더 그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강렬하게 거부하기도 해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아이의 기질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왜 드리냐면 엄마가 우리 아이가 되게 까다로운 것 같아요 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까다로운 것 같지 않거든. 그러면 그 의미는 엄마가 느끼는 까다로움인 거예요. 엄마가 느끼는 까다로움이 어떤 것인지라는 것은 엄마하고 나하고 조화가 안 됐을 때 까다롭다고 느껴버릴까 봐. 절대 그걸 가지고 아이가 까다롭다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그 9가지의 특성들을 아시면, 아, 우리 아이가 어떤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적응성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반응 강도. 어떤 나한테 자극이 왔을 때 그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를 들어서 감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뻤을 때, 슬펐을 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화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왔을 때 어떻게 적응하느냐. 자, 그러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까 제가 이 친구들은 뭐든지 좀 강렬해. 그래서 엄마가 감정적으로도 또 힘들 수 있다라고 느낍니다. 자, 그래서 반응 강도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 영역은 민감성이에요. 민감성. 여기서 말하는 민감성이라는 것은
사람 관계에서는 민감성이 아니고요. 감각 자극이에요. 어떤 자극인가요? 소리, 빛, 네. 우리가 말하는 이 오감과 관련된 것들, 감각 자극의 역치를 어떻게 아이가 느끼느냐. 감각 자극의 역치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서 민감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은 기분의 질이에요. 기분. 이 아이가 전반적으로 평상시에 유쾌한 편이냐, 조금 더 불쾌와 관련된 것들 더 잘 드러내느냐라고 하는 기분의 질 역시도 아이의 기질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특성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는요, 행동의 특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산만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아이가 산만함, 어떤 산만함? 그냥 있을 때 산만한 게 아니고 외부 자극이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표출해 내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행동이 주의 집중과 지속성이에요. 이건 역시 아이의 기질을 이야기합니다. 자, 주의 집중과 지속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방해를 하는 어떤 자극이 있겠죠. 그 자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정도 잘 유지해낼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주의 집중과 지속성에 대한 하나의 행동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친구들, 느린 기질, 요런 그 순한 기질, 평범한 기질,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이 9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한다? 아, 이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까다로운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성도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이야기는 순한 것과 평범한 걸 하기 전에 까다로운 것과 느린 것의 마무리를 짓고 갑시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의 반전도 있다. 자, 그 반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우리 아이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아이의 까다로움을 조화롭게 잘 받아주느냐, 그걸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반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질이 바로 까다로운 기질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의 특성들이 아주 고집이 세다는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고집이 세고요. 강렬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요? 저항하는 것처럼 이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고집과 저항이라는 것이 실제로 이 영유아기를 지나고 아동기까지 요 시기를 잘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고학년 정도 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중학교 애들마다 개인차는 있으니까 청소년기가 넘어가면 이게 아이한테는 이 고집과 저항이 아주 강력한 자기의 주도성과 독립심의 씨앗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가 계속 엄마랑 까다롭다, 우리 애는 까다로워서 내가 힘들어, 이게 아니라, 아,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이 고집스러움과 이 저항이라는 건 우리 아이가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지? 그러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부모님의 뜻대로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 다른 말로 아이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부모님하고 조화만 잘 입고 나가면 나중에 뭐가 돼?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잠재력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 진짜 어렸을 때 까다롭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그게 강력하게 자기 걸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것. 근데 그걸 중요한 건 누가? 부모가 그 아이의 고집과 저항, 이걸 주도성과 독립심으로 키워줄 수 있었을 때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렬한 반응이 있죠. 아까 뭐든지 다 강렬하게 한다 했어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의미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에요. 그 반전이라는 것이 풍부한 열정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요구하는 표현력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아하는 것은 정말 몰입해요. 그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엄마가 나하고는 너무너무 힘든데 아이가 좋아하는 건 너무 집중해요. 그게 다른 말로 몰입도, 열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민감성이 아까 있다 그랬죠.
그 민감성이라는 것이 감각에 대한 자극들의 역치가 높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민감한 만큼 이 자극에 너무나 민감하니까 이 친구들이 크면서 주변을 보게 되면 이게 대인관계로 넘어가서 긍정적인 걸 잘 경험한 친구들은 이게 타인의 감정까지 캐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기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우리가 객관화된 심리학적 기질 검사가 TCI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친구들 가만히 보면 뭐가 높냐면 사회적 민감성이 같이 높은 경우가 참 많았어요. 네. 그래서 사회적 민감사가 높으면서 자극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스트레스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라 그래서 힘든 게 아니라 이 민감함을 다듬어 줘야 돼. 그러면 이 친구는 배려도 하고 문제 해결 능력도 커집니다. 언제? 최소한 아동기까지 이걸 잘 기다려줬을 때, 그리고 잘 케어했을 때라는 전제. 네. 그래서 그 10%의 아이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느린 기질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하기 쉬운 반전이라는 게 이거죠.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대부분 이 아이의 진심을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느린 기질의 아이들도 15%라 그랬어요.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을 때 이 친구들은 이거죠. 놀이터 가서도 답답하다 그랬어요. 엄마 옆에 붙어 있다 그랬어요. 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서 있어요. 그거는 내가 안에서 뭘 하는지 확인하고 탐색하고 들어가려고. 네. 그리고 뭔가 불편한 걸 내가 피하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이 친구는 안 하는 게 아니라 준비 중이에요. 네, 단, 준비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려요. 자, 그러면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어떤 엄마랑 같이 있었을 때 반죽음일까요? 급한 엄마, 급한 엄마, 성격 급한 엄마. 성격이 급한 엄마는 이 느리다라는 게 정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발달이 느린 게 아니라고 지금 몇 번 말씀드렸어요. 네. 이 아이가 적응하는 게 느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오해받는 게 거부의 표현이 격렬하지 않아요. 까다로운 아이들은 싫다라고 막 표출을 하는데 거부를 하는 그 표현이 격렬하지 않아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응이 늦잖아. 늦으니까 부모님들이 오해하는 거 얘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아, 괜찮구나. 왜? 급한 엄마는 그걸 괜찮다라고 인식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자, 괜찮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까다로운 애들은 소리 지르거나 울지만 느린 아이들은요, 뭔가를 요구했을 때, 아이한테 물어봤을 때, 아이는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리거나 슬쩍 뒤로 물러가요. 그런데 이것을 부모님이 알아채지 못하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나는 기다려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엄마가 먼저 괜찮다고 하고 밀어붙인다라고 느껴요. 그러면 느린 기질의 아이가 엄마가 밀어붙이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 스트레스는 아주 끝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느린 기질의 아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강점이 뭔지 아세요? 강점은 한 번 마음을 열면 진짜 깊어. 오래가. 처음이 어렵다. 그리고 뭔가 익숙해지고 나면 선생님하고도 아주 신뢰가 가고 그리고 애착을 더 잘 보여서 매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다. 그래서 연령이 어릴 때 느린 친구들이 또 어떤 경향이 있냐면 애착을 한 번 경험했을 때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자꾸 주 양육자가 바뀌면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요, 주 양육자가 자꾸 바뀌면 애착을 확실하게 형성하기 이전에 자꾸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 양육자가 어렸을 때 얼마나 자주 바뀌었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고 애착 형성을 바로바로 하지 못했을 아이들이 바로 느린 기질의 아이들이라는 거. 네. 그래서 기질의 특성을 먼저 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각의 팁은 네, 이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하세요.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부분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주자면 까다로운 애들은 절대 민감한 거 비난하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여기서 민감함이란 감각 자극을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감각 자극의 역치, 예민함의 어떤 그걸 떠나서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넌 왜 이렇게 유별나? 네, 요 이야기 정말 많이 해요. 너 진짜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야? 이게 감각 자극의 그 역치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너무 웃으시는데? 네. 네. 이것 때문에, 네. 그래서 까다로운 아이들은 절대 민감함에 비난을 하시면 안 된다. 아, 네가 이것 때문에 불편했구나. 이 감정을 인정해 준 게 제일 좋고, 단호하고 일관성 있게 해주셔야 돼요. 까다로울수록 부모님의 태도는요, 아이가 까다로우면 죄송하지만 부모님이 흔들려요. 부모님이 흔들려. 근데 부모님이 흔들리면 죄송하지만 아이는 더 불안해지고요. 더욱 고집이 세진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까다로운 아이들이 훨씬 더 훈육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모든 아이들한테 훈육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까다로운 아이들은 훨씬 더 훈육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범위 안에서 선택권도 주시고 이 친구들한테는 뭘 줘야 돼요? 에너지 발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활동성이라든지 이게 같이 좋을 수 있어서. 그럼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되냐면 예측 가능할 수 있게 해줘라. 미리 보기. 예견해줘라. 이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 재촉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이거잖아. 너 어디 노래 갔는데 야 친구들 다 하는데 너도 가서 해. 네, 얘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영역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가 뭔가를 할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정해줘라. 조금 아이가 놀이터에서 가서 처음에는 갔는데 엄마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근데 조금 지나서 가서 가라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는 떠나서 갔는데 놀이터 안에는 못 들어가고 놀이터 가장자리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너 왜 거기 서 있어? 더 가. 저 가서 논다고 갔잖아. 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서 지켜봤어? 그래, 어때? 오늘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지? 네, 이렇게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그 처음 경험을 어떻게 해줘라? 아주 부드럽게 엄마가 괜찮아. 가볍게 엄마가 이해해 주도록 하는 것이 느린 기질의 아이들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은요, 아주 신중하고요, 아주 정밀하게 배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순한 기질로 넘어가 볼게요.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40% 정도거든요.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고, 아까 우리 그 규칙성, 수면부터 시작해서 식사부터 시작해서 생물학적 리듬이 있다 그랬죠. 이 순한 기질의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규칙적인 생체 리듬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기 때.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네. 이게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그 연령대 중요한 건데 먹고 자고 배설하는 이 생체 리듬이 매우 일정하다. 그리고 예측 가능하다. 너 배고플 때 됐구나. 그러면 뭐 엄마가 그걸 알아채기가 쉽겠죠. 네, 까다롭고 느린 기질의 아이들은 그게 불규칙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적응력이 좋으면서 수용력도 좋다. 그럼 적응력이 좋고 수용력이 좋다는 것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덜하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또는 학교에 갈 때도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비교적 수월하게 적응하는 편입니다. 네. 근데 수월하게 적응했다 그래서 아이가 불편하지 않은 걸까요? 절대 아니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한 기질의 아이들의 전반적으로 이 친구들의 특성이 뭐냐면 긍정적인 정서 반응이 좀 좋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훨씬 더 어린 연령, 낯가리만 한 6개월, 8개월, 그 이전부터 아이 기질이 얼굴을 쳐다보면서도 기질이 조금 보이기도 해요. 우리 애기들 옆에 보다 보면 정말 오늘 처음 봤어.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났어. 처음 봤는데 옆에서 제가 이렇게 아이를 쳐다봤을 때 아이가 둘이 다 서 있어요. 그러면 한 친구는 저를 보고 이렇게 굳는 애가 있어. 뚱 하고 쳐다보는 애가 있고, 그리고 엄마한테 고개를 픽 돌리는 애가 있고, 옆에 또 딴 엄마한테 이렇게 안겨 있는 애는 나를 한번 살짝 보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있다가 와서 씩 웃어요. 네.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인 반응이 평소에 그 아이들이 잘 웃어. 네. 낯선 사람을 봐도 왁 하는 건 아니지만 쓱 쳐다보다가 씩 웃어주고, 그걸 제가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쳐다보고 자기가 또 반응을 걸어와. 이런 유형의 아이들을 우리가 비교적 순한 기질의 아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요, 심하게 짜증을 내거나 심하게 울기보다는 평온을 좀 빨리 찾아요. 그래서 가끔 엄마들이 우리 애는요, 쌤이 막 울다가 갑자기 괜찮아져요. 네, 그렇게도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에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은 한 번 울면 진짜 끝까지 밤새 우는 애도 있어요. 네. 그런데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울고 빨리빨리 회복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다 보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순응하는 것처럼 보여서 부모님들하고 또는 주변의 선생님들하고 갈등을 훨씬 덜 일으킨다. 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순한 기질의 아이라 그래요. 40%면 꽤 많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 순한 기질의 아이들이라고 해서 부모님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와, 우리 애 키우는데 전혀 힘 안 들어요. 힘들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더 세심하게 들여야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 이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어떤 것들? 잘못하면 아이가 뭔가 강렬하게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구가 적어서 대부분 방치될 수 있어요. 자, 제가 그걸 언제 많이 보냐면 형제 중에 굉장히 까다로운데 또는 아이가 갖고 있는 발달 특성에 정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신체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굉장히 아픈 형제가 있어. 근데 그 나머지 형제가 애가 순해. 이럴 경우에 놓쳐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배가 아프거나 심심하거나 이래도 강하게 울지 않아요. 다른 말로 강하게 부채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이 왜 놓쳐질까요? 집에서는 까다로운 아이한테 훨씬 더 관심을 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 생활, 기관에서도 에너지가 까다로운 아이한테 훨씬 더 많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뭔가 요구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 뒤로 밀리기가 쉽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눠보셔야 된다. 집에서는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주 양육자와 보좌 양육자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나눠주셔야 돼. 그리고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요, 정말 좋은 점은 긍정적인 것들을 갖고 있어서 양보다 질적으로만 도와줘도 아이가 훨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놓치기 쉬운 반전이 아까 말씀드린 소외될 수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속마음을 숨기거나 억누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갈등을 싫어하거든요. 갈등을 싫어하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를 조금 맞추려고 해서 조금 더 참고 견디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갈등이 어디로 가? 속으로 가. 속으로 스트레스를 쌓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실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과 연결을 시켜서 이 친구들이 오히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보다 주도성이 약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거절하는 능력이 약할 수 있어요. 순한 아이들의 이제 특성이죠. 이유는 타인의 의견을 따르고 주변의 어떤 순응하는 것 때문에 이것은 장점에 해당이 되지만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해야 될 때도 있죠.
특히 아동기 돼서 내가 손해볼 일을 하면 안 되잖아. 내가 그 배려에서 내가 밀려났다고 내가 배려를 한다고 나를 손해보면 된다 안 된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네. 그랬을 때 주장하거나 또래 그 무리에서 내가 뭔가 싫은 거 싫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해줄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순해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첫 번째, 먼저 다가가서 마음 읽어주기를 하셔야 돼요. 아이가 먼저 절대 요구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기적으로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정기적으로 물어봐야 돼. 어떻게? 그래, 요즘, 지금 기분 어때? 불편한 건 없어? 그리고, 연령이 어리면, 질문을 하는 건 어떻게 하셔라? 아이의 일상생활의 스케줄을 확인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고 세심하게 질문을 하셔라. 두리뭉실하게 질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자기의 감정, 힘든 거, 편안한 거, 화난한 거, 억울한 거,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는 안전한 환경이에요. 그 안전한 환경이라는 게 뭐죠? 엄마, 아빠의 평정심이에요. 아이가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순한 아이들한테는요, 선택권을 주는데 이거죠. 선택권을 만들어줄 때 조금 주도성을 어떻게 줘? 작은 선택권이라도 줘야 돼. 이 친구들은 대부분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면 애들 대부분 뭐라고 말할까요? 네, 저희 집에도 딱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아무거나 좋아요. 아무거나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네, 다 좋아요. 아무거나. 자, 이 친구들한테는 어렸을 때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되냐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엄마가 만들어줘야 돼. 억지로. 자, 오늘 간식은 바나나랑 사과 중에 어떤 걸 먹을까? 아, 아무거나요. 선택해줘봐. 네, 이렇게. 엄마는 사과, 너는? 그럼 아이는 보통 이러겠죠. 엄마처럼 사과 그러겠죠. 네, 그럼 엄마는 이렇게 해줘야 돼. 네가 먹을 걸 엄마도 먹을게. 네. 그래서 아이가 아주 소극적이지만 작게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연습을 좀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이 친구들한테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이 양육하실 때 쓰셔야 돼요 하는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다가가 주세요. 선택권을 주되 이 친구한테는 작은 선택권을 주세요. 왜 놓치기 쉬우니까. 그 다음에 칭찬도 적극적으로 하세요. 왜? 이 친구들은 자존감을 더 크게 키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순환기질의 아이들한테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순환기질의 아이들은 양육자가 조그만한 따뜻한 관심, 따뜻한 지지, 작은 지지에도요, 아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순환 아이들의 좋은 거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순환기질 40%, 느린기질 15%, 아까 까다로운 거 10%, 어디에도 안 들어가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가끔씩 저희가 이 기질, 순한, 까다로운, 느린 이걸 가지고 체크리스트를 해보라고 해요. 그럼 가끔씩 엄마들이 자, 뭐 문항이 여러 개, 뭐 예를 들어서 뭐 6개, 6개, 6개 있다 그러면 어떤 애기는 2개, 2개, 2개 막 이렇게 나와. 네. 어떤 경우에는 3개, 3개, 3개. 네.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것 상당히 많을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의 기질을 잘 모르나? 이게 아니라 평범한 기질에 어디에 분류되지 않는 유형이 벌써 35%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특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보시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요. 특별한 어떤 특정 기질에는 없지만 가변성이 굉장히 커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 그러니까 집에서는 순하고 편안한데 순한 기질을 보였다가 뭐 유치원이나 낯선 곳에 가면 처음엔 관찰하다가 주춤해요. 약간 느린 기질인 거잖아요. 이걸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봤을 때, 왜 우리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양쪽에서 다 강렬할 거고요. 느린 기질의 아이는 양쪽에서 다 느릴 건데, 그냥 묻어난 친구들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거. 네, 그걸 가지고, 우리 아이는 그냥 평범한, 묻어난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의 반응 강도. 아까 제가 반응 강도가 뭐라 그랬죠? 정서적인 감정이에요. 감정도 중간 정도예요. 까다로운 애처럼 막 자지러지게 울진 않아요. 그리고 순한 애처럼, 느린 애처럼 너무 무덤덤하지도 않아요. 자기 주장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해요. 근데 적절한데 엄마가 감당하기 힘든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엄마가 에너지가 너무 낮아. 그러면 순하고 이게 평범한 아이도 아이, 특히 이게 평범한 아이 같은 경우에도 엄마하고 조화롭지 않아서 불편해질 수도 있다. 그럼 엄마는 우리 애가 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이렇게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요, 규칙성과 불규칙한 것도 전부 다, 네, 공존합니다. 자, 어떨까요? 어떻게? 그럼 규칙과 불규칙이 서로 달라요? 자, 많을 거예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집에서는 먹고 자고 하는 패턴이 어느 정도 항상 잡혀 있어. 근데 이게 이제 규칙성이죠? 그런데 아이의 컨디션,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었어. 어디 여행을 갔어. 남의 집 가면 절대 잠을 못 자. 남의 집 가면 화장실을 못 가. 네, 이런 어떤 상황들도 아이한테는 불규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일시적으로 흐트러졌지만 다시 집에 오면 제자리로 오겠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 규칙과 불규칙이 공존했을 때는요, 아이가 그냥 유연적이다는 거예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아예 커버리면 아이 스스로 해결을 하는데 아동기 초기까지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겠죠. 왜? 케어를 할 수밖에 없어서. 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필요하죠. 왜 평범한 이 묻어난 아이들은 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을까요? 왜 속하지 않을까요? 자, 아까 특성은 아까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요. 왜 안 속할까요? 그게 바로 기질의 복합성 때문에요. 기질의 복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기질은 연속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무지개 같아요.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된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역시 우리 아이의 내가 기질을 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 기질을 모를 때 쓰는 게 검사예요. 어떤 검사? 우리가 말하는 그 TCI라고 하는 선천적인 우리 아이의 기질을 확인해서 보면, 왜? 엄마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모른다고 했을 때 그걸 구분하면 그거는 심리학적 분석이라서 이건 우리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통은 기질의 복합성이 순함과 까다로움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느린 것과 순한 것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평범한 아이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한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양육 환경하고요. 상호작용에 아주 중요한 결과. 이 평범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건 엄마와 나 사이의 기질의 조화가 아주 중요해요. 다른 말로 엄마가 유연해야 돼. 엄마가 유연하지 않으면 평범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도 까다롭다라고 분류될 수도 있고 또 예민하기 때문에 느리다고 분류할 수도 있다는 것. 네. 그게 중요해서 사실은 우리가 타고난 행동에 대한 기질을 이야기할 때 답이 어디 하나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럼에도 부모님은 아이들의 행동 특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조금 더 분류해 보는 거. 그래서 이 평범한 아이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엄마가 이래야 돼요. 그때 그때 달라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아이 그 평범한 아이들 깨울 때는 엄마가 그때 그때 아이가 보내는 신호가 있을 텐데 그것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중요한 건 고정관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순한 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순한 아이. 우리 아이는 착하고 순해. 우리 아이는 참 내성적이야. 이런 것에 절대 아이들을 가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는 이래요. 이게요, 사람이 신기하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를 누가 봐? 아이가 엄마를 봐. 그래서 아이는 어떻게? 자꾸 엄마한테 맞추려고 해. 그래서 아이는 스트레스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가져야 되는 건 사실은 까다로운 기질과 느린 기질은 뚜렷하기 때문에 엄마가 거기에 맞춰서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순하고 이렇게 평범하고 무던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양육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날의 컨디션, 아이의 그날의 맥락,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 아, 우리 아이가 평범한데, 아, 오늘은 느린 기질의 모습으로 보이는구나. 아, 오늘은 까다로운 기질로 보이는구나. 이게 뭘까요? 열린 마음입니다. 엄마가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좀 유연하게 조절할 줄 아는 것. 우리는 그것이 바로 평범한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묻어난 아이다라고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기질과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이 기질 안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모의 양육 행동, 양육의 태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질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를 이해하면서 가시는 것이 가장 좋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